이번 이야기는 양로원 귀신. 그때가 20년 전이 1994년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때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였죠. 하루는 옆집에 단칸방 하나가 비어있었는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의 손녀 이렇게 두 명이 이사 왔습니다.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서 사는 거였더군요. 수입이 전혀 없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사 온 날 우리 집에 손녀와 함께 과자를 사러 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 서로 아시는 사이더군요. 어떻게 아는지 들어보니까 보름 전 아침 7시쯤 할머니와 손녀가 너무 추운데 갈 데가 없어서 잠시만 있어도 되겠냐고 하며 슈퍼에 들어왔다고.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가게에서 팔던 호빵이랑 우유, 어묵 그런 것들을 그냥 주셨답니다. 그렇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쉬다가 나갔다고 하더군요. 어머니께서 보름 전에는 그 이른 아침에 어찌 된 거냐 하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귀신 때문에 도망쳐 왔다고 하더군요.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랑 손녀 둘이 사는데 수입은 없고 구청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건가 그런 거 신청해 놨는데 구청 직원이 일단 지낼 곳도 없고 하니 동네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다. 한 달 안에 살집 조그만한 방 하나라도 얻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. 양로원은 낮에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노시지만 밤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해서 양로원에 갔는데 첫째 날 밤에 손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하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수 깼다.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에 하얀 한복, 소복 이런 걸 입은 여자 귀신이 죽일 듯이 노래 보고 웃고 있었다. 그때 그 양로원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고 화장실도 푸세식이며 옛날 집 창호지 문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. 거의 사극에 나오는 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떨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몇 시간째 계속되었습니다. 손녀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깨지 않았다. 잠깐 용기를 내 문에 구멍을 살짝 내서 밖을 봤는데 나랑 눈이 딱 마주쳤다. 그러면서 계속 웃고 있었다. 그날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. 다음날 양로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으나 다들 무슨 소리냐며 그냥 웃고 말더라.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이 지낼 곳도 없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둘째 날이 왔다. 둘째 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나 하는 소리가 들렸다.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니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이 이쪽을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. 다른 한 가지는 첫날은 대문 앞이었는데 그날은 마당 중간에 서서 웃고 있었다. 그날도 역시 손녀는 깨지 않았다. 다음날도 역시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고 이대로 나가봤자 얼어 죽을 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셋째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. 셋째 날 밤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은 웃으면서 나타났다.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. 첫날은 대문 앞, 둘째 날은 마당 중간, 셋째 날은 방문 앞. 그럼 내일은 그렇다. 서서히 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였다. 그럼 내일은 방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. 갑자기 신기하게도 용기가 났다.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내일요! 하며 소리를 쳤다.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웃고만 있었다. 그런데 그렇게 한참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더니 잠들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다가 너무 섬뜩해서 다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가기만 기다렸다.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 소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다. 얼어 죽는다 해도 그곳이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다. 그렇게 걷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것이다. 라고 하시더군요.
그때까지 우리 가게에 동네 아줌마도 몇 명도 안 되었던 터라 그 이야기를 들었고, 그 전에 양로원에 들었던 노인들도 있었고, 순식간에 소문은 온 동네로 쫙 퍼져나갔습니다. 반응은 사람 반, 안 믿는 사람 반이었죠.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굳이 밤에 양로원에 찾아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렇게 그냥 양로원에 귀신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돌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.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양로원 보수공사를 한다더군요. 과장님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며 수도공사도 해야 했던지라 마당을 팠습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 파 들어가다 보니 관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여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. 완전히 백골이 된 여자 시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있었어요.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진짜 귀신이 있었구나 라면서요. 그렇게 관을 파내고 경찰들도 와서 조사하고 난리가 아니었죠. 그 당시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. 양로원 보수공사 그 중에 관이 나왔다 이렇게요.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한테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체가 수십 년이 된 거라 누구인지 밝히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. 그 집도 개인 소유의 집도 아니고 이걸 조사하려면 도대체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는지라 그냥 굿 한번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났다고 하더군요. 동네 사람들은 어째서 집마당에 묻혀 있었는지 참 이상하다고, 누가 시체를 집마당에 묻었는지, 만약 사이코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 시체를 묻는다고 해도 관에 넣어서 묻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이상한 점이 많다고. 하지만 끝내 밝혀지진 않았죠.